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명입니다. 네. 자, ITQ 엑셀 2024년 12월 A형 문제, 네, 제2작업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 제2작업은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유형으로 목표값 찾기와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셨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유형 중에 필터 및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들을 선생님들이 다 풀어보시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필터는 고급 필터 사용하는 게 지난번에 목표값 찾기와 필터에서 그 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표서식인데 표서식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자, 제1작업 시트에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제1작업에 있는 B의 4번지부터 H의 12번지까지 블럭을 잡았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후에 제2작업 시트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B의 2번지 셀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그리고 이 너비가 좁혀질 수 있다. 그럴 때 이 컨트롤 옵션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원본 열 너비 유지를 누르시게 되면 열의 너비가 원본의 너비만큼 조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복사가 됐고요. 자, 이 복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입니다. 1번 고급 필터. 고급 필터는 학습 대상자가 이거나는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 네. 자,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인 자료의 체험 유형,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신청 인원, 그리고 누적 참여 인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보면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어야 하고요. 성인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학습 대상자라는 필드명과 성인이라고 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필터링 하려고 하는 값을 조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이 2만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2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 셀, 그리고 복사 위치는 B의 18번지 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B의 14번지 셀에 일단 조건을 내가 필터링 하려고 하는 조건을 먼저 가지고 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네, 위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학습 대상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누적 참여 인원 클릭해서 두 개 셀을 블럭 잡으신 후에 컨트롤 C. 자, 그리고 B의 14번지 클릭해서 컨트롤 V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블럭 잡은 그 두 개의 셀의 값을 바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학습 대상자에다가는 성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은 조건이 오화 조건이니까 옆에다가 나란히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옆에다 나란히 쓰는 거는 AND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이 아닌 다른 줄, 즉 행을 이렇게 엇갈려서 쓰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적 참여 인원은 얼마요? 얼마 이상? 네, 2만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B의 14번지부터 C의 16번지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아까 어떤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는고 하면 체험 유형, 자, 그리고요, 담당자, 그리고요, 신청 인원, 그리고요, 누적 참여 인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개의 열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추출하려고 하는 값을 먼저 복사 위치에다가 제목을 먼저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죠? 자, 체험용부터 담당자까지 드래그.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신청 인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누적 참여 인원 클릭. 자, 그리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요. 복사 위치가 B의 18번지 셀이니까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자, 요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목 가지고 오려고 하는 네, 열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게요. 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안쪽에 네,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정렬 필터에 있는 고급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셀 포인터를 이 안쪽에 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두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예요? 목록 범위라는 곳이에요. 아, 내가 지금 셀 포인터를 놓은 곳에 범위가 제대로 지금 잡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는요. 다른 현재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링을 할 게 아니라 별도의 셀, B의 18번지 셀부터 복사가 될 거니까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부터 C의 16번지까지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어떤 곳에다가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복사 위치를 예, 여기 B의 18번지부터 요 열에 대해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아까 복사해 놓은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시고 확인. 그러면 자, 요 아래쪽에 4개의 예, 데이터들이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좀 해보셨고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서 예, 처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번 문제가 해결이 끝났고요. 네, 끝났습니다. 자, 2번 표 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에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 다음에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값을 구해놓은 이 아래쪽에 예, 채우기를 없애랍니다. 이 색깔들을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자,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제1작업에서 여기 채우기를 주황색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채우기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범위를 잡으시고 홈 탭에 가셔서 예, 여기 페인트 통 단추 옆에 역삼각형 버튼 누르신 다음에 네, 무엇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채우기 없음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스타일. 스타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에 보시게 되면 네,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표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표 서식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셀 스타일 그러면 여기 셀 스타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항상 표 스타일로 나옵니다. 자, 표 서식 클릭하시고 표 서식 클릭했을 때 스타일 보통에서 예, 스타일 보통 6번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놔보시면 돼요. 표 스타일 밝게 1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가보시면 예, 보통이 바로 이 중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6번이니까 6번째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가보면 네,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6번 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놓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예,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 적용되면 위쪽에 메뉴가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예,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머리끄랭이 체크하시고 줄무늬행에 체크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네, 스타일 지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풀었던 2번 문제. 네, 아마도 지난 시간에 했던 목표값 찾기, 그리고 필터, 그 기능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제2작업이 필터 및 서식이라는 기능이 나오면은요, 제3작업이 피벗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래서 2작업과 3작업에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왔고, 3작업에서는 정렬 및 구분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가 조금 쉬우면 3번 문제가 조금 어렵고, 3번 문제가 조금 쉬우면
예, 2번 문제가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약간 네, 수준 조절이 난이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제 3작업 한번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형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도 활용만 잘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엑셀로 돌아가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요, 데이터를 1작업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출력 형태. 자, 이런 것이 제3작업에 나와야 하거든요. 피벗 테이블 먼저 불러오는 작업부터 할게요. 자, 1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라고 했으니까 1작업에 오셔서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플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플럭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셀 포인터만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 기능은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삽입 탭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요거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범위에서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범위는 표 범위는 이 전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우리가 함수로 구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G열까지 한번 어디 누적 참여 인원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배치할 위치를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업 시트가 아닌 새로운 조이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 작업 시트인 제3작업에다가 갖다 넣기 위해서 기존에 워크시트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제3작업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시고요. 시험지를 보시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B의 2번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3작업 클릭하고 B의 2번지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고 확인.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막 난감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요 작업창 여기에서 내가 화면에 이 워크시트에 가지고 올 데이터들만 필드 행과 열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행이라는 곳에는 아까 신청 인원, 자 아까 여기에서 이 왼쪽에 들어있는 B열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행에 들어갈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청 인원이 행에 들어갈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필드명, 즉 제목명에서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끌어다가 요 행이라고 하는 이 목록 안으로 갖다가 톡 던져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열에는요. 학습 대상자가 들어오면 돼요. 학습 대상자를 이렇게 끌어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성인, 유아, 초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에 값을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체험 유형을 끌고 이 값에다가 넣어주면 체험 유형이 몇 개인지가 나올 건데요. 자,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개수 체험 유형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도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끌어다가 이렇게 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성인의 개수 체험 유형 몇 개인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누적 참여 인원은 평균값이 나와야 돼요. 체험 유형은 개수,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은 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가 나오게 하려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요 개수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밑에 바로 위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네, 어떤 값을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평균. 자, 그리고 바꾸시고, 네. 자,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이 예, 평균 누적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요거 예, 이어서 누적 참여 인원까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누적까지만 나오면 여기가 있다가 평균 콜론 누적까지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평균 콜론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오셨을 때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그 값이 제대로 보여지게끔 예, 적어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네, 평균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값으로 글자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평균을 보여주게 됩니다.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값을 보여주게 할 거냐, 평균 값을 보여주게 할 거냐, 개수를 보여주게 할 거냐에 따라서 사용할 함수가 예, 선택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합계를 낼지 평균을 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피벗 테이블 여기 필드 작업창은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다가 여기에 보여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잘못 가지고 왔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못 가지고 온 거는요. 얘를 끌어다가 그냥 이 필드 작업창으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도 지워지죠. 그래서 다시 얘를 예, 여기 목록에서 다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필요 없거나 잘못된 거는 끌고 밖으로 작업창 밖으로 갖다 놓고 다시 필요한 거를 끌어다 놓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일단 기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네, 선생님들이 이 오른쪽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작업창은 닫으셔도 돼요. 다시 꺼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닫으세요. 자, 그러면 네,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지시사항을 좀 볼게요. 여기 지시사항을 첫 번째를 보시면 신청 인원 및 학습 대상자 체험 유형의 개수와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 우리가 지금 요걸 구하신 거예요. 자, 그럼 2번 신청 인원을 그룹화하고 학습 대상자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학습 대상자가 네, 여기잖아요. 학습 대상자 초등학생, 유아, 성인 이렇게 나오게 정렬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신청 인원을 그룹으로 묶어라. 여기 봤더니 신청 인원은 네, 20일부터 30까지, 그리고 30일부터 40까지, 40일부터 50까지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번 묶어볼게요. 자, 클릭해서 여기 지금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요거를 지워서 쓰세요. 신청 인원 그리고 괄호 열고 명 괄호 닫고 자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신청 인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요 이름은 선생님들이 제 거는 왜 신청 인원이 안 나왔을까요? 요거 선생님들이 직접 예,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7부터 45까지 나와 있는 곳, 그 숫자가 들어있는 곳 어느 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클릭해 주세요. 셀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화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룹이라는 명령 들어오시면 돼요. 그룹. 그러면은요. 자, 여기 시작 끝이 나오는데요. 시작 값은 그 시험지에서 나와 있는 가장 작은 값. 아까 21이었어요. 21. 그 다음에 큰 값은 가장 큰 값이 아까 50이었습니다. 50.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아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값,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값이 단위가 네, 10단위로 그룹이 지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단위는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단위로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겠다라는 의미예요. 확인. 그러면 자 여기가 20일부터 30, 30일부터 40, 40일부터 50 이렇게 해서 그룹이 묶여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열 레이블이라는 곳에 학습 대상자라는 글자가 또 나와야 되니까는요, 아까처럼 수식 입력줄에서, 네, 지우시고, 학습 한 칸 띄우시고, 대상자라고 쓰시고, 엔터. 그러면, 네, 여기가 이제 학습 대상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대상자는 성인 그리고 유아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시험지처럼 초등학생이 가장 먼저 나오게 하려면 요 학습 대상자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요. 이 텍스트 오름차 순정렬 내림차 순정렬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오름차순이었으니까 이걸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일에 선생님들이 이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자, 얘네들을 자,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아, 성인들, 그 해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자, 보세요. 자, 유아가 해당되는 게 전부가 여기잖아요. 아니 유아를 맨 앞쪽에 초등학생 앞으로 갖다 놔야겠다. 그러면 유아라고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유아라는 항목에 대해서 밑에 체험 유형과 누적 참여 인원이 같은 E열과 F열이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신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가 붙습니다. 요때 초등학생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요. 예, 저 막대가 저렇게 세로로 돼서 손을 떼시게 되면 유아가 앞에 나오고 초등학생이 뒤로 들어갑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도 아니고 내림차순 정렬도 아니다. 이무의 정렬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행 취소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아, 성인 요 순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라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초등학생 유아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네 지금 우리 거를 보면 네 초등학생이 예, 여기에도 있고 여기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곳인데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이 2개의 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병합하라는 의미예요. 레이블이 있는 얘네들을 예, 또는 유아를 이거 두 칸을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병합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명령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명령을 이용하시는데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해라.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자, 이 밖을 나가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 안에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 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과 관련해서 꾸밀 수 있는 명령들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 아까 시험지에서 보셨던 그 명령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체크. 네. 그 다음에 빈 셀을 별표 2개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쭉 내려오시게 되면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오시면 빈 셀 표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칸에다가 별 2개 넣어주시면 돼요. 아스테이크 문자라고 표현하는 별 2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2개가 이제 이렇게 하나로 병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빈 셀들은 별이 2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한번 볼게요. 아, 이거 3번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의 총 합계를 지워라.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구해놓은 거에 보시게 되면 각각 행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전체 개수가 전체 평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워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블럭 잡고 지우시는 게 아니라 네, 클릭해 놓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피벗 테이블 옵션 네, 아까 저희가 들어갔던 곳이에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호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네, 빈 셀 표시라고 해서 여기다 별 2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행의 총 합계를 지워라 라는 명령은요. 여기 요약 및 필터에 오시면 요약 및 필터라는 곳에 오시면 네, 여기 총 합계라는 부분에서 네, 행의 총 합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네, 체크를 풀어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네, 오른쪽에 보이는 요 총 합계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여기 3번, 4번의 명령을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2번 들어갔었는데 실제에서는요. 요 3번, 4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셔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시고, 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네, 또는 어느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요. 여기 지금 별 표시가 있는 부분, 별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를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되겠죠. 별이 들어있는 부분들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따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네,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적 참여 인원 좀 한번 볼까요? 누적 참여 인원이 자 이렇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험지는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누적 참여 인원이 들어있는 곳에 대해서는 명을 표시하지 않을 건데 자, 이때는요. 여기서 하시게 되면 또 따로따로 블럭을 잡으셔야 되니까 어디에서 하시면 편하냐면 위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 자, 그래서 여기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하는 셀에 명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 있는 여기 활성 필드라는 곳에 우리 이 활성 필드의 평균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필드 설정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갓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에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 제1작업에서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로 넣었던 그거를 네,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단추. 그러면 네, 여기에 지금 누적 참여 인원에 명이라는 문자가 들어있던 부분들이 모두 치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누적 참여 인원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셔야지 다른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값 필드가 활성 필드가 이렇게 다른 걸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하려는 값이 들어있는 셀 클릭하셔서 여기에 필드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네,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 피벗 테이블 제대로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또 3작업은 끝났습니다.